하이가이. 오늘은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미나 같은 걸 해보면, 아니면 저랑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제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을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거의 꼴등에 가까운 성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하도 공부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처럼 머리통이 생기면, 이렇게 생긴 머리통을 갖고 있으면은 공부를 되게 못하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고3 때 계기가 있어서 각성을 하고 나서 굉장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에 붙었을 때보다 고등학교를 붙었을 때가 훨씬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붙을 만한 성적이 아니었어요. 연합고사를 봤을 때.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붙었을 때 기뻤던 수준이 대학을 붙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오지랖이 좀 넓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사귀고요. 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생활을 했고요. 동기들은 되게 의리도 있고 우정이 되게 깊어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많은 추억을 남기면서 지냈고요. 또 후배들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후배들을 만나서 그렇게 대학 중반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선배들 중에 매일마다 도서관에 와서 입사 지원서를 쓰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런 모습을 후배들한테 보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생활 이렇게 하면은 나도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들어갈 때 Y대학교 상경대 모든 경영학 과목을 도강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 교수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면 타 학교든 타과든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 부분을 명성이 많이 알려진 거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공 과목을 다 응용 통계에서 경영학으로 바꾸고요. 한경대에서는 경영학 과목으로 전부 다 수업을 맞춰갖고 들어가게 됐는데, 첫날 첫 수업이 송자 교수님의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칠판에다가 이런 글을 쓰시더라고요. 자격지심을 극복하고 싶다면 목숨을 걸어라. 저는 그 글이 가슴에 와서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제 심정과 너무 일치했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이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나를 위해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글을 보는 순간 다른 거는 생각이 전혀 안 나고 그 글만 저한테 이렇게 줌인되듯이 다른 주변은 뿌옇게 어두워지고 그 글자만 되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교수님이 왜 그 글을 첫 수업에서 쓰셨는지 늘 궁금해 합니다. 물론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왜 그 글을 그렇게 쓰셨을까? 당시에 제 영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갖고 성문종합 영어라는 책에, 영어 책의 앞쪽에 나오는 관사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런 내용이요, 이것도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영어 실력이었던 거죠, 당시에. 근데 이제 그나마 바닥에 깔려있던 자존심을 더 긁었던 게 뭐냐면, 저는 수업에 들어가면 경영학 자체 내용도 문제였지만 원서들을 다 사용을 했는데
원서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연습 문제까지 풀어갖고 교수님한테 연습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자존심이 심하게 구겨졌죠. 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먼저 영어부터 정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과목들이 다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영어 공부를 최하 3시간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코리아 헤럴드라고 하는 영자신문이 있었거든요. 코리아 타임즈, 코리아 헤럴드라는 영자신문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평가를 스스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면을 보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4시간을 봤는데도 뭘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전 찾다 시간이 다 갔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결심을 했죠. 내가 이 코리아 헤럴드의 전면을 15분 이내로 볼 수 있다면 내 신체 일부를 바쳐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간을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경영학 공부는 따로 하면서 영어만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하루에 3시간을 잡았거든요. 빛이 보이면은 무조건 단어장 정리한 거를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봤고요. 빛이 보이질 않으면은 그 CNN 뉴스를 녹음했던 거를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워크맨을 통해서 듣고 다녔어요. 오직 학교하고 집만을 오가면서 생활을 했는데 아침엔 6시에 나가고 저녁에 12시에 와서 1시 넘어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고요. 그 당시에 뉴 에이스라고 하는 영어 사전이 새로 나왔었는데 그 영어 사전을 겉표지를 깨끗하게 이쁜 포장지로 선물처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을 손에서 떼지 않고 가지고 다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을 때든 잠을 잘 때든 비고 자고 화장실을 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요. 다른 공부를 할 때도 물론 그 사전을 들고 옆에다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주변에 기존에 알고 있던 선배, 친구들, 후배들하고도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고요. 공부 외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나올 때, 또 들어갈 때, 그다음 교수님들한테 질문할 때 그거 외에는 말할 기회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음식 주문할 때 순두부백반 주세요, 육개장 주세요 그럴 때 그때 외에는 말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말이 그리워지고, 이상하죠? 한국말이 그리워진다는 게. 옆에 사람이 늘 있었는데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부터 한 2년간 대학원 갈 때까지는 그런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누구한테도 이제 그런 당시 힘든 상황을 의논하거나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이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저였거든요. 제가 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몰아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 여자친구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도 했거든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아마 그런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되게 힘들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없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한 주에 10,000원 정도의 용돈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이제 원서를 복사해서 판매하는 카피본 책들이 되게 싸게 팔았습니다. 2,000원 내지 5,000원. 경영학 책을 갖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거를 그 10,000원에서 먼저 사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돈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10,000원 용돈 내서 책을 샀으니까 금액이 부족하면 점심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군것질거리를 못했죠. 그만큼 더 절실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유 1리터씩을 먹고 있었거든요. 뇌 소모량이 많으면 도움이 된다고 이제 형이 얘기를 해주셔서 먹고 있었는데, 확실히 뇌 소모량이 많으니까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공부를 한 지가 이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영자신문 1면을 보는데 5분의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간이나 이제 목표가 초과 달성이 된 거거든요. 덕분에 이제 경영학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통해서 경영학 내용을 이해하게 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한국신문 보는 속도보다는 영자신문 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영문에 비해서 한글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축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영자 뉴스가 훨씬 더 보기가 빠르더라고요. 언어 공부 방법을 선택을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위에도 보면은 저처럼 공부한 패턴이 공개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 컨텐츠로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기도 한데요. 나름대로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원래 평소 시력이 1.5였거든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0.3, 0.4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이 뿌옇고요. 그러니까 22살 때까지 시력이 늘 좋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니까 꿈에서 앞이 안 보이는 꿈도 악몽을 꾸게 되고요. 심리적인 압박감? 이젠 다시 눈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신한테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을 한다면 신체 일부분을 바쳐서라도 하겠다라고 했던 게 결국에는 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력 문제는 나중에 학사장교로 갈 때도 문제가 됩니다. 정밀검사를 2번을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2번 다 잘 통과가 됐긴 했거든요.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의 진주만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비행조종사가 되려고 신체검사를 하는데 통과를 못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엔 이제 아슬아슬하게 간호장교 통해갖고 통과가 되는데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이 거기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여러 번 볼 때마다 그 장면에서 좀 감정이입이 되곤 합니다. 이후 1년 사이에 총 10권의 사전하고 국내외 13개 정도 되는 토플 책을 다 봤거든요. 그 다음에 7개 이상의 문법책도 함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내에서 볼만한 책들은 다 봤습니다. 그때 구매를 다 해서. 나중에 대학원을 갔을 때는 KD에서 그 애기는 캠퍼스요. GMAT하고 GRE 스터디가 강의가 처음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달 정도인가를 강의하는 동안에 아널리틱 파트는 반장으로 강의를 하라고 하셔갖고 선생님 덕분에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공부는 매일 2개의 코리아 타임즈, 코리아 헤럴드 신문을 같이 보고요. 주말이 되면 뉴스위크하고 타임즈 위클리 매거진을 같이 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한국 조간신문 보고요. CNN 뉴스에서 10분 정도 되는 관심이 있어 하는 기사들 녹음을 해서 그걸 하루 종일 듣고 다녔습니다. 대학원 입학 전까지 GMAT하고 GRE 관련된 것도 국내외에 있는 서적은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영어를 하게 된 계기가 경영학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요. 국내외의 경영학 책들, 볼만한 책들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일이 생긴 게 뭐냐면, 늘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꼴등을 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완전 꼴등은 아니고요. 꼴찌에 가까운 성적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경영학과 과목으로 과수석을 합니다. 전공이 응용통계인데 경영학과의 모든 과목으로 신청을 다 바꾼 다음에 그걸로 과수석을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학과에 문제가 됩니다. 전공에서 과수석이 나오질 않고 다른 과목으로 대치해갖고 전부 다 과수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과거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대학원을 갈 때는 경영학이든 영어든 수석 아니면 차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수석도 아니고 차석도 아니었습니다. 예,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예, 제가 자만심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K대 대학원에 갔을 때도 다시 이제 학부 과정에서 경영학과 과목을 다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Y대학교, K대 양쪽에서 경영학 과목을 완전 정복한 계기가 됩니다. CEO 생활을 거의 한 27, 8년? 거의 30년 가깝게 해오면서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경영학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좀 늘 생각을 해보는데 책에서 본 거는 도움이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교수님들이 케이스 스터디로 했던 교육들이 그게 두고두고 늘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송재 교수님, 김기현 교수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경영에 대한 틀을 잡고 살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든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같은 데서 보면은 고시 공부하느라고 되게들 청춘을 바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시절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지 저도 그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몸이 축나면 안 됩니다. 따뜻한 밥 꼭 챙겨 드시고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그 시절도 다 좋은 추억거리가 됩니다. 반드시 지날 거니까 힘내십시오. 화이팅!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 가이.